자, 오늘 5일차죠. 자바2 5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안내를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이제 게시판, 간단한 게시판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거나 할 때 마지노선은 뭐 CRUD 게시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말하는 마지노선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런 게시판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콘솔을 활용한 이제 간단한 게시판을 만들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 소양으로 갖춰야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그 CRUD나 게시판은 이제 웹상에서 웹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로직이나 이런 구현부 쪽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웹을 아직 할 줄 모르시잖아요. 그 전에 자바만을 활용한 간단한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어 봄으로써 나중에 할 그 내용을 미리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거를 못하면 당연히 웹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웹에서 필요한 것들만 추가적으로 접목을 시키면 웹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시판을 좀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이클립스 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수업 페이지에 이 작업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제가 게시판 내용에 대한 거를 쭉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뭐냐면, 하나 들어가 볼게요. 깃허브에 이제 소스를 등록을 해 놓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건 아니에요. 다른 강사님께서 수업 진행을 하시면서 사용했던 코드를 올려 놓으신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깃허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깃허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 해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권해드렸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제 걸로는 공유를 따로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내용이 공유가 될 건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코드들이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싱크로율이 90%, 95% 이상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코드를 가지고도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는 아마 뭐 변수명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씩 다를 거고요. 나머지 뭐 로직이나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할 거니까 이 코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코드를 내가 다 받아 적지 못했다, 혹은 내가 작성을 했는데 뭔가 에러가 난다,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 들어가서 이제 git으로 내려받기, 그래서 자기 코드에 접목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 자세한 사용법은 이제 구글링 통해서 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하루하루 작업을 한 진도 정도까지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클립스를 켜서 우리가 이제 수업 때 활용했던 이 프로젝트는 잠깐 냅두고요.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자바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얘는 이름을 아티클 매니저 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만드는 건 이제 다 아셔야 돼요. 아티클 매니저라고 할 거고요. 이름은 사실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이제 클래스 많이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크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간단한 게시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티클 매니저라고 할 거고요. 이 버전 같은 경우도 저희 1.8을 그대로 쓸 거예요. 더 고버전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고버전을 쓴다, 뭐 이런 걸 쓴다 하면 여기 있는 이 모듈, 얘를 꼭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방해를 줄 겁니다. 1.8로 그냥 하시게 되면은 얘 체크박스 아예 체크 안 되어 있죠. 지원해주지 않는 기능이라서 그런 거예요.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뭐 안 쓰는 프로젝트는 잠그셔도 되고요. 예, 열어놓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 취향 따라 하시면 돼요. 잠궈놓고 하는 게 더 좋다 하면 잠궈놓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서 열어놓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SRC에 패키지부터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얘를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거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이제 뭐 지금 당장 패키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패키지 없이 메인 클래스를 만들면 디폴트 패키지로 지정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서 진짜 프로젝트를 참가를 하게 되면요 보통 내가 일하는 곳마다 이 패키지 짜는 틀이 어느 정도 있어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취업하시고 나면은 그 회사 거 틀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 내가 이제 혼자 공부할 때라고 한다면 그냥 얘도 그냥 비슷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함축시켜서 넣어주면 돼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은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하시다가 이제 리팩토링 과정도 할 거예요. 그때 좀 더 세부적으로 패키지를 나눠서 클래스들을 관리를 할 건데 거기서 사실 진행하는 것도 이제 실무에서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할 줄 알면 실무에 가서 패키지 구성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금방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는 사실 실무처럼 패키지 구성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아티클 할 거니까 게시판이라는 아티클이라는 패키지로 만들어 줄게요. 다음 클래스 만들어 줘야겠죠. 얘는 메인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메인 클래스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메인 메서드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클래스, 프로젝트 이런 거 하나 만들고 나서 처음에 메인 메서드 이런 거 만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세팅한 환경이 문제가 없는지 잘 되는지 한 번쯤 확인을 해보고 실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작업을 저는 테스트 결과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시작이랑 프로그램 끝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거 실행시키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요 안에 얘랑 얘 사이에 이제부터 게시판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스캐너를 쓸 겁니다. 스캐너가 뭐였죠? 그죠? 우리가 콘솔에 뭔가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스캐너였고, 얘로 받아온 입력 값을 우리가 변수에 담아서 뭔가 출력을 해준다면 입력받은 값도 그대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친구예요. 그럼 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임포트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제가 이걸 치면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안 썼어요. 그냥 썼기 때문에 임포트가 안 된 상태고, 이럴 때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눌러주면 임포트가 됩니다. 자,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뭔가 입력을 받는 스캐너를 썼는데 왜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스캐너 관련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코드업 백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셨어야 돼요. 그 기초 문제에서 출력하기 부분에 이제 뭐 입력받은 값 출력하기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은 이게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겠대요.
지금 이 구조 뭐죠? 이 한 줄 스캐너 타입으로 sc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new 스캐너 객체 하나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소괄호 안에 이거 뭐예요? 모양만 보면 그쵸? 얘 인자죠. 지금 스캐너라는 객체한테 그 객체를 하나 만들 때 인자 값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스캐너도 지금 제공받고 있는 클래스고,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고, 우린 얘를 가져다 쓸 뿐인데, 그때 이제 객체를 만들 때 system.in이라고 하는 인자를 넘겨주는 겁니다. 얘는 뭐 깊게 들어가면 너무 딥하고요. 얘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키보드 입력, 그게 system.in이고, 그 시스템 안에 입력되는 그런 값들을 얘한테 인자로 넘겨줌으로써 객체를 하나 만드는 그런 형태죠. 지금 여기서 이거는 뭐였죠? new가 객체 하나 만들겠다였고, 요 뒤에 있는 얘, 이 모양 뭐였죠? 그쵸? 인자값 하나 들어있으니까 매개 변수로 하나를 받는 생성자죠. 맞아요. 우리가 사용한 객체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system.in, 우리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입력 값들을 인자값으로 넘겨서 객체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자, 그리고 여기가 안 나오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객체를 사용한다고 이제 리모컨을 연결하겠다고 변수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좀 딱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얘를 활용해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리모컨 작동을 시키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원래 이제 입력값을 받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상태로 여기 빨간색 네모 떠 있고 뭐 입력값을 입력했을 때 꺼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뭔가 입력을 하라는 명령어를 안 줬기 때문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그거를 주기 전에 일단 원칙적으로 스캐너를 사용을 하면요,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 얘를 좀 닫아줘야 돼요. 이 스캐너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에요. 기본 메서드인데, 여기 리모컨 연결했으니까 점 찍으면 리모컨 작동시키는 거죠. 그 상태로 여기 기본 제공되는 메서드들을 보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이 안에서 일단 클로즈, 얘는 이제 이 스캐너로 인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는 그 행위를 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를 프로그램이 끝날 때 써주는 게 맞는데, 사실 얘가 없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제대로 꺼지지 않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가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스캐너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메서드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입력값을 받기 위해 쓸 수 있는 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넥스트도 있고, 넥스트 빅 데시멀, 빅 인티저, 뭐 불린, 바이트, 더블 플롯, 인트, 뭐 라인, 롱, 엄청 많죠. 이거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요, 우린 여기서 넥스트 라인이랑요, 넥스트랑 넥스트 인트 정도를 쓸 거예요. 얘는 한 요 세 가지 정도 주로 사용을 할 거고, 얘만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무슨 특징이 있는지 대충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얘네만 알면 사실 나머지 애들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냥 이제 타입만 달라지는 거니까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일단 넥스트 라인부터 좀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시킬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입력을 해야지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입력을 이제 시키라고 명령을 해줬으니까 여기다가 아무거나 입력을 하면 이제 끝이 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입력한 값을 cmd라고 하는 스트링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담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출력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력된 명령어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본 사용 법이에요. 입력을 받고 그 입력 받은 거를 변수에 담아서 우린 이 변수를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할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게시판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다른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넥스트 라인. 자, 넥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썼는데 그 안에 공백들을 막 넣었죠. 이런 식으로 공백을 막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하면요, 다 들어가요. 그쵸? 제가 지금 입력한 공백까지 포함해서 글자, 공백 다 들어가죠. 이 넥스트 라인은 내가 입력한 한 줄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다. 내가 입력한 한 줄을 그대로 다 입력을 받아내는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넥스트예요. 넥스트로 실행을 시켜보고 여기다가 일단 입력을 받으면 얘도 잘 돼요. 일단 아까 넥스트 라인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입력했을 때 비슷하게 입력했을 때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얘는 차이가 뭐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비슷하게 공백을 여기저기 넣어서 입력을 했어요. 자, 얘를 입력을 하면 얘는 얘만 나와요. 이거는 이제 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단이 우리가 문자열을 칠 때 문자열이 공백이나 이런 것들로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끊어지기 전까지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 넥스트 라인은 한 줄이었죠. 근데 넥스트는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 딱 거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안 끊어졌으니까. 쉼표는 들어갔지만 얘는 구분자를 공백으로 봐요. 넥스트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뭐 A 한 글자만 쳐도 띄어쓰기를 한 번이라도 했다, 그리고 다른 걸 막 쳤다, A만 나오는 거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처음에 나온 단락만 반환을 해줍니다. 이게 넥스트랑 넥스트 라인의 차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넥스트 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넥스트 인트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벌써 에러가 나고 있죠. 얘는 이름만 봐도 사실 유추가 가능해요. 얘는 뭘 입력받는 애 같아요? 그쵸? 넥스트 인트는 정수만 입력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수를 입력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 지금 얘가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남는 거 정수겠죠? 근데 그거를 스트링에 넣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얘가 뱉어주는 에러도 타임 미스매치예요. Convert from int to string. int는 스트링이 될 수 없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int로 바꿔줘야 얘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고,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바가 에러를 보여주겠죠? 자, input mismatch exception이에요. input mismatch exception. 그러니까 넣은 값이 타입이 맞지 않는다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죠? 이제 int 정수만 넣으려고 했는데 정수가 아닌 문자열을 넣어버렸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를 정수를 잘 넣어주면 얘는 왜 안 될까요? 우리 분명 숫자만 잘 넣었는데 이거 왜 안 될까요? 간단해. 네, 맞아요. 간단해요. 인트 범위를 벗어나서인데 왜 미스매치가 나오지? 인트 cmd. 응?
원래 이게 인트 범위를 벗어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얘가 뱉는 에러가 왜 이 모양인지. 스트링? 왜 스트링? int cmd next int 어허 14 왜 얘를 스트링으로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왜 이런지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왜 이거를 이제 범위를 벗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왜 스트링으로 읽어드리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알게 되면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원래는 이렇게 정수를 입력하면은 잘 돼요. 이런 식으로 next int는 정수만 입력을 받겠다 하는 애니까 잘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정수를 받아야 되는데 실수를 받고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미스매치가 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었는데 뭐 넥스트 불린이라든가 넥스트 더블 플롯 이런 것들 다 똑같은 원리겠죠. 실수 논리 이런 것들을 받겠다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거 넣으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얘를 실행을 시켰을 때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입력을 하겠지만 이걸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해봐 라고 주면 그 사람은 여기다 뭘 해? 라고 물어보겠죠. 아무것도 뭐 써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하나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거 뭐 한 거예요? 이거 먼저 출력 하나 하는 거죠. 명령어하고 괄호 닫기 이거 출력해 주는 거죠. 뭔가를 써야 될 것처럼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제는 쓸 거예요. 근데 이걸 쓸 때 보면은 얘가 줄바꿈이 되고 있죠. 뭔가 명령어가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프린트 ln을 f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바꾸고 여기에 줄바꿈 안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순기능대로 줄바꿈 하지 않은 상태로 얘를 입력을 받겠죠. 그죠? 우리가 스캐너를 활용해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할 거고요. 이제 계속 그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 밑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명령어가 잘못됐을 때는 뭐 이런 거다, 뭐 잘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게시판을 이제 쭉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죠. 자, 이제는 제가 지금 이거 뭐 한 거죠, 제가? 그죠? 반복문인데 무슨 반복문이에요, 이거? 이거 무한 반복이죠. 종료 조건이 true잖아요. 그럼 얘는 절대 거짓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한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에러가 나고 있죠. 얘는 이것도 반복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무한 반복문 뒤에 있는 코드는 unreachable 코드라 그래서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 라고 에러가 나요. 왜냐면 이 무한 반복문을 어차피 탈출하지 못할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지는 코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무한반복문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 조건 때 이 반복문을 탈출하게끔만 만들어주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unreachable 코드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반복문 할 때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안 했었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 equals라는 함수는 혹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나요? 없죠, 이거. 네. 이거는 이제 스트링에서 제공받는 함수인데, 메서드인데, equals 내가 뒤에 적을 내용이랑 앞에 들어온 이 변수에 들어있는 문자열이랑 같냐 틀리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문자열의 비교를 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equals 해주고, 자, 여기에 equals 여기에 제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런 뭘 비교한 거예요 지금? CMD에 들어온, CMD는 뭐죠?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걸 넣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exit 얘랑 같으면 이라는 조건문이잖아요. if 같으면 브레이크 하겠다. 그랬더니 에러가 사라졌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브레이크는요, 이제 무한반복문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모든 반복문에 사용할 수 있는 친구인데, 반복문 안에서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요, 그 즉시 반복문을 탈출해요. 그게 어디든. 만약에 내가 반복문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브레이크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요? 왜 에러가 나는 걸까요? 그쵸? 얘는 반복문 시작하자마자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뒤에 내용 뭐 참 true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 들어와서 처음에 얘 보면은 조건이 true니까 일단 실행을 들어와요. 알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얘부터 실행이 되는데 브레이크? 나가네요. 얘네 다 unreachable 코드예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 그러니까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얘가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즉시 반복문을 탈출합니다. 그게 브레이크고요. 그러니까 무한반복문이어도 얘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줬으니까 이 조건에 맞으면 이 반복문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얘가 이런 경우에 도달을 할 수 있겠네 하고 에러를 끈 거죠.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입력을 하거나 안 하거나 어쨌든 안 끝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exit 입력을 하면 끝나죠. 반복문을 나갔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걸 미리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브레이크 말고 continue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만나는 즉시 반복문을 탈출해서 빠져나간다 그랬죠. 근데 continue는 얘를 만나는 즉시 그냥 위로 올려서 다시 실행시켜요. 그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게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 일단 초기값 보고 종료 조건 얘 비교했을 때 참이다 하면 반복문 안으로 들어와서 코드가 쭉 실행이 되고, 다 실행이 되고 나서 올라가죠. 스텝을 밟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조건을 보고 true인지 false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반복문을 탈지 안 탈지를 정해요. 근데 continue를 만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올라가요. 무조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반복문 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continue예요. 그래서 continue랑 break 이거는 둘 다 어떤 반복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 continue 들어갔더니 얘 다시 unreachable 코드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결국 무한반복문 계속 도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옮겨놔도 unreachable 코드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얘한테 가기 전에 계속 여기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적절한 위치에 잘 골라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요거는 이제 지울 거고요. 요 기본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어떤 기능이 실행되게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갈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 작업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 시작 끝은 이미 있는 거죠. 그쵸? 이거 exit도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얘를 하라는 건데, 명령어를 article list라고 입력을 받으면요, 게시글이 없습니다가 나와야 되고요. article write로 입력을 받으면요, 뭔가 제목과 내용을 또 추가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오고 나서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또 article write를 하면은 또 다른 무언가를 입력을 받고 2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게 나오게끔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령어를 kkk, 이거는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article write나 article list 아니면 exit,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준 명령어들, 얘네 말고 다른 명령어 뭐 이런 거 들어온다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할 건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좀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냥 제 것만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해내는 능력이 안 늘어요. 고민을 해보고 최대한 이제 내가 이런 걸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로직을 구성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50분부터는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 2시부터 이어서 할 겁니다.